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끼알입니다. 라오스 여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의 라오스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화류계, 즉 직업녀, 프로, 떡순이, 전문직 등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도대체 일반인과 직업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두가 똑같지는 않으나 대체로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 상황들이 왔을 때 판단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비엔티안 같은 도시의 클럽이나 바에서 라오스 여자를 만났다면 민간인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앞선 컨텐츠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만난 라오스 여자가 민간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설령 전직이 직업녀라 할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는 묻어줄 테니 나를 만난 이후로는 정갈하게 살기를 약속과 다짐을 받습니다. 이런 여자를 선택할 때는 현실적으로 민간인 라오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직업녀와 직업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삶을 살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연인 간임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녀와 민간인은 이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녀 출신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래 하던 일도 돌아갑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러 돈을 쉽게 벌었던 기억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분명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동남아 여자들은 보따리 싸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친구 집에 가거나 가족한테 가서 잠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직업녀는 원래 놀던 곳을 찾아갑니다. 클럽에 가면 아침까지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돈도 주면서 잠자리도 제공하겠다는 남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밤 10시에서 12시에 집을 나가도 하룻밤 잠을 잘 곳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클럽은 그녀들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누가 민간인인지 누가 직업녀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십니다. 직업녀는 아닐지 정말 걱정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구분을 해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등짝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자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에 대해서 나름 관찰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도 확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위해서 몸을 팔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몸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일반인 여자나 라오스의 일반인 여자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사귀었거나 동거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녀가 누구냐고요? 지금이 현직으로 가라오케나 보도나 하는 여자들만 직업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면 직업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클럽에 와서 외국 남자 만나서 하룻밤 보내고 용돈을 받은 경우는 어떠냐고요? 네, 직업녀입니다. 어떤 라오스 여자는 차를 할부로 샀답니다. 차 할부금을 벌기 위해서 밤에 직업녀를 한다는 라오스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성인가요? 아니면 직업녀인가요? 제가 볼 때는
허영에 가득 찬 직업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국분은 용돈으로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돈은 돈 아닙니까? 나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 그게 그 여자가 처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용돈을 줬을 때가 그 여자가 몸을 판 대가로 받은 마지막 돈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준 마지막 외국인이었을까요?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클럽이나 바에서 나이든 외국인에게 웃음을 팔며 또 몸을 팔고 있는 라오스 여자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라오스 여자의 인생과 환경을 고려해 줄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말이나 보여주는 사진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유흥을 위해서 라오스에 오셨다면 목적에 맞게 충실히 즐기며 다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유흥을 통해서 만난 여자들에게 같이 꿈꿀 미래는 없다는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중요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이 여친으로 발전을 해서 배우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많은 컨텐츠에서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에서 여행으로 한 달 살이로 오신 분들이 라오스 민간인 만나서 결혼까지 이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20대 라오스 여자가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그것도 도시 여자가 나이가 든 적정 이상 나이가 든 한국 남자와 연인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많은 수의 한국 은퇴쯤에 계시고 혼자 되신 분들께서 라오스에서 굳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고 정을 주고 온기를 느낄 여자를 라오스에서 많이 찾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린 여자 선호하십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으로 나중에는 30대 혹은 이혼녀 이렇게 찾으십니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라오스 여자를 알면 알수록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느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라오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만남을 찾아보시면 언젠가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조급하고 외로움에 사무친 분들이 전 현직 직업녀에게 정착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가 잘 맞는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거야 걔들 직업이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가 직업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위해서 몸을 주었다면 앞뒤 잴 것 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특히 미래에도 직업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직업녀는 영원한 직업녀입니다. 직업녀는 몸을 판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누구에게 팔까요?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와 같이 가면 죽을 곳으로 내려간다. 그 여자와 같이 간 길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그 길이 불안정해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라오스 사람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겨우 번역기를 쓰며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직업녀가 하는 말이 꿀 떨어지듯이 달답니다. 기름같이 매끄럽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게 직업녀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쓰리고 칼에 찔린 듯이 아프고 상처를 입는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죽을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3000년 전의 현자 솔로몬 왕이 한 이 말이 라오스에서 깨달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오스에서의 연애와 만남과 또
삶이 사랑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